탐조TV 운영자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 흑구리님하고 물수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흑구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구 탐조 TV 운영자 흑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 제가 예, 지금 이제 물수리 올 시즌이 돼서 아직 안 왔지만은 오는데 물수리가 그렇게 보고 싶다면서요. 예, 이제 그거 뭐냐, 물수리 시즌이기도 하고, 물수리도 맹금류잖아요. 그래서, 예, 보고 싶다고 제가 계속 그랬었죠. 예, 지금도 그러고 있고. 네, 맹금류 중에서 이제 매 시즌은 이제 좀 지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을철에 이제 물수리가 지나가는데 누구나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맹금류가 도래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수리가 서식하는 지역이라든가 도래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수리가 미렵도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력이요? 네, 그러니까 총에 맞아서 죽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물소리를 잡아서 팔 수도 없고, 물소리가 그러니까요. 예, 한약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새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꼬이고, 이게 새를 찍으러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새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지금 국내에서 이제 대포망원 렌즈를 가지고 새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예, 잠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네, 잠깐만 좀 중간에 죄송하지만 한번 그게 아마 대포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소란스럽게 해서 이제 무수리가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죽이는 거죠.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란을 일으켜서 이제 거기 무수리가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아하, 이제 문제네요. 그러니까 네, 물소리는 사실은 물소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는 거죠. 예, 근데, 그렇죠.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은 서식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식지 보전을 하는 거를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간적인 이런 입장에서 어떡할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제가 이제 그 9월 23일 날 인스타 360 고3라는 액션캠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예. 액션캠 굳이 사지 않아도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걸로, 물소리 도래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뭐, 아, 탐조하는 사람들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라든가, 밀렵이 있다든가,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제 누가 물소리를 총으로 쏴가지고, 죽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자료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런, 사실 무수리를 예. 사실 물소리를 아직도 이제 총으로 이제 쏴 죽인다는 게 저거 뭐냐 90년대나 이런 이야기 줄 아직도 그렇게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게 예, 저도 이런 90년대 얘기, 일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저도 이런 얘기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한동안 다른 거 한다고 해가지고, 탐조를 안 하고 있었다가, 매 찍으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소리가 총에 맞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다가 맡겨놔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물소리가 서식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될 거예요, 아마.
부산에도 최근에 뭐냐 인터넷으로 이제 어딘가에 인천 어딘가에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인도 같은데 충분히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뭐 번식지는 뭐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네. 어, 좀 천천히 이제 정보를 모아도 괜찮은데 좀 뭐 신속하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가을철에 도래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도래하는 개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좀 뭐 다른 뭐 호랑이라든가 멸종위기 동물들 개체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새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좀 어필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뭐 몇 군데 알려진 뭐 저기 어디죠? 물소리 많이 온다고 한 데가 그 예, 포항 형산강하고 형산강이나 뭐 그런 데 말고라도 예. 환경적으로 좀 서식 환경이 좋으면서 또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좀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여기는 좀 괜찮은 지역이니까 애정 있는 사람들이 좀 보호를 해보자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쌍안경 관련해서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촬영하는 동영상 이제 그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호랑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호랑이 목격담, 뭐 표범 목격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이 호랑이나 표범에 관한 그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야생동물에 관한 이 국가 정책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추적기 단 여우가 북한에 넘어갔다 온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예. 추적기로 이제 그게 밝혀졌어요. 그가 민통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을 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온 예, 사례가. GPS가 있으니까 그렇죠. GPS가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호랑이까지는 모르겠는데 표범 정도 되면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호랑이나 표범을 봤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예, 저도 안 믿기는 이야기인데. 예, 그 확률이 희박한 거죠. 근데 그런 목격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산불이 났는데 뭐 어디 도로 옆에서 뭐 두 마리를 봤다 뭐 이런 내용들 인터넷에는 그 민간의 유튜버들은 많이 그런 거를 그 정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관심도 안 가진다는 게 좀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생동물 서식처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을 보전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좀 미신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신적.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던 곰이 그 탈출해가지고 그 곰을 키우던 60대 부부가 곰한테 그 살해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뉴스에서 이제 접했을 때 보면은 뭐 웅담이나 이런 거 채취하려고 그 키우던 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아, 그래요? 새끼 때부터 그냥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을
방목하는 농장에서 그 뭐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새끼 곰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돼서 키웠는데 그 곰이 나중에 이제 몇 번 이제 탈출을 했었죠. 예. 처음에 탈출해 가지고 뭐 그 소방서 같은 데 출동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탈출했을 때는 자기를 길러준 그 노부부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야생성이 때문에 죽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반달가슴곰이 별로 덩치가 네. 크진 않지만은 어쨌든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 동물이 어 동물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인격적인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같이 그렇죠. 예, 개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하고 유대를 가지고 있지만 순간 돌변해 가지고 주인 손을 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예. 그게 동물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곰을 지금 계속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늘릴 건가? 곰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산에 가가지고 1대1로 맞닥뜨린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곰이 순하게 생겼잖아요. 다른 뭐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눈이 부리부리하고 좀 눈매가 매섭고 하여튼 좀 날카롭게 생겼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예. 네, 곰은 그렇죠. 이게 뭐 근데 이미지가 뭐 곰돌이 풀이라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한 해에 많이 사냥을 하면 6천 마리 이상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뭐 유튜버들 중에서 일본에 예, 그런 거를 자료를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 같은 경우에도 까치가 원래 제주도하고 울릉도에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죠. 예, 방사를 해가지고 뭐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제불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유해졌었죠.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만 가도 예, 예. 그래서 곰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얼마 만에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야산에 올라갔다가 곰이랑 맞닥뜨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숫자까지는 이제 그 국립공원 직원들이 이제 뭐 추적기 달고 해가지고 그게 컨트롤이 되겠지만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국립공원 직원을 계속 숫자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뭐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렇게 통제하에서 이제 벗어나는 개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추적기가 안 달린 곰이 나오는 거죠. 추적이 안 되는 곰이. 예, 그런 곰들이랑 맞닥뜨렸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곰을 복원,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미렵으로 거의 없어진 곰을 다시 이렇게 숫자를 늘린 이유가 우리나라가 뭐 단군 신화에서 뭐 곰의 후손이라는 그런 뭐 설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은 뭐 민족의 곰이 상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너무 미신적이지 않냐는 거죠. 예. 그래서, 호랑이도 보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외국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지금 BBC 다큐멘터리도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올라와 있는데 늑대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늑대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야생동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거의 뭐 예, 풀어놔도 될 예.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TV 동물농장만 봐도 그렇죠. 예, TV 동물농장만 가도 이제 동물을 뭐 사람처럼 의인시하고 좀 친숙하게 하고 조금 귀엽게 묘사하고 그런 게 많은데 외국 다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이제 냉정한 이제 진짜 객관적인 아니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맞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시각에서 이렇게 뭐 다루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예 그렇더라고요. 뭐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동물하고 교감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예,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예. 예, 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전문적으로 생태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맹수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동물들한테 언제든지 공격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생태 보전이라는 거에 관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맹수들, 예, 늑대나 곰이나 뭐 이런 거를 별 생각 없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느 숫자가 적을 땐 괜찮겠죠. 근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늑대는 아직 안 풀어졌지만은 뭐 여우도 방사하고 뭐 늑대도 방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곰도 이제 계속 숫자가 늘면은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희귀하고 그리고 꼭 보존해야 되는 그런 뭐 특산 아종 같은 거 그런 거 뭐 바위종달이라든가 뭐 아무리 많아도 사람한테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새들이나 이런 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특정 연구자들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저런 걸 좋아한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기호라든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까 그 설화 같은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거를 증식 같은 걸 하고 있고 그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런 거를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서식지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서식지가 보호가 안 되면서 엉뚱한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새 같은 경우에도 관심 가진 분들이 뭐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 저희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연대가 돼서 탐조하는 사람들끼리 연대가 돼가지고 그냥 뭐 있으면 찍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구리님이 물소리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지금 흑구리님 뭐 강릉 그 남대천 갈 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봤는데 이제 오늘 어제 뭐 그렇게 물소리가 보니까 예, 뭐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를 안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소식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소식도 전혀 없었고 강릉이랑 뭐 형산강이랑 둘 다. 네네. 예. 뭐 형상하고는 사- 좀 그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새하고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 여기 형산강 쪽보다 남대천은 이제 한번 이제 가더라도 네,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남대천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여쭤보니까 아는 선생님 이제 통해서 여쭤보니까 네, 10월 초는 지나야지 이제 북부 그게 뭐 이제 사진 찍기는 좋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눈으로도 가까이 볼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 초는 지나야 한다고. 네. 예전에 제가 촬영한 자료 봐도 한 10월 초중반 지나야지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다른 지역의 대구 경북 근처에서도 혹시 뭐 물소리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 예. 인근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신 분들은 연락을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그거를 뭐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물소리가 오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 보호가 되게끔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탐조를 하더라도 그런 게 지역 상징세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뭐 물수리가 서식하는 게 꽤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도래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번호로 010-7751-1603 네, 010-7751-1603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제가 탐조를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선뜻 연락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료를 좀 쌓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누가 정말 밀렵을 한다고 한다던가 뭐 총으로 새를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흑구리님 그 남대천 가시게 되면 다른 분이랑 예.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시는 생각도 있으시죠? 아,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있는데 예, 그게 그 아직까지 물소리가 그게 확실하게 그게 이제 정착하고 그게 매일같이 아니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뭐각 한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사냥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냥 이번 추석 연휴에 그거 숙소는 예약을 해놓고 그냥 한번 보고만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그거 확실하게 오면 저도 이제 연락을 드릴 텐데 말이죠. 네네네. 그, 예. 제가 예전에 아니, 예. 2018년도에 찍은 사진 보니까 10월 14일 날 강릉 남대천에서 찍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예, 예, 연락이 올 거고, 어, 물소리 관련해서도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호랑이하고 표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호랑이나 표범을 남한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모아서 이게 제대로 좀 정리가 좀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언젠가는 한번 어 저기 그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라도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리고 뭐 철색선이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남한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에 관해서도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흑구리님 그 물소리 말고 또 관심 있으신 뭐 새가 있나요? 저 맹금류에 관심 많죠. 뭐, 예, 새호리기, 뭐, 벌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예, 뭐, 솔개도 보고 싶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흰꼬리 소리도 올 거고, 네, 이제 예. 겨울에 또 제일 맹금류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맹금류를 이제 탐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맹금류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맹금류가 이제 생긴 것도 좀 남성성에 가깝게 그게 좀 남성성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크고 멋있고 좀 날렵하게 생겼고 진짜 네, 움직임도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네, 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약에 저희가 또 뭐 물소리를 보러 가던가 아니면은 뭐 제보가 온 것 중에서 또 공유를 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은 어, 연계를 해서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호랑이나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존 이런 뭐
쪽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이제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피해가 네네. 이제 그런 맹수들이 늘어나면 이제 피해가 인명 피해라든가 그런 것도 더 늘어날 것이고 어, 걔네들도 결국에는 그게 난리를 이제 치다 보면은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난리라고 이게 아,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도 이제 예, 걔네들도 이제 불편해지고 사람도 불편해지고 걔네들도 불편해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네,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게 토론도 하고 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뭐, 예, 예, 약간 뭐 최근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맹목적인 이렇게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맹목적인. 그러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든가, 뭐 좀 이렇게 누가 복잡하거나, 대신 해주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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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거에 반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맞아요, 맞아. 예,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가을철 되면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신제품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구 나라거든요. 호구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맞아요. 예, 출시를 한국에서는 좀 늦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예, 예, 출시를 늦게 하는데 예약을 받잖아요. 예, 예, 예약을 받으면 사람들이 저도 뭐 물론 이제 그런 그 장비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얼리 아답터여가지고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처음으로 아이폰을 7 플러스를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낭패를 봤어요. 아하, 예, 낭패를 봤어요. 그 물건을 실제로 안 보고 그냥 영상에 뭐 소개나 리뷰 같은 거 이런 것만 보고 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뭐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뭐 이번에 칩이 바뀌어가지고 발열 문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그 요즘에 이제 그 뭐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폭발하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안정성이 있는지 검증이 뭐 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뢰 뭐 애플에서 잘 만들었겠지 생각하고 이제 예약해가지고 실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지름신에 눈이 먼다고 하죠. 흔히 말해가지고 그런 현상처럼 모든 면에서 그런 그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음, 니콘에서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가 하나 나왔어요. 예, ZF라고. 예, ZF 나왔잖아요. 근데 흑구리님 예, 그 카메라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뭐냐, 예, 그거 마이크로 SD랑 그거 예, SD 카드? 예. 예, 그게 그렇게 이제 두 개 왜 하필이면 왜 마이크로 SD를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예, 뭐 그게 디자인을 이제 옛날 뭐 FM2 뭐 이런 카메라, 옛날 디자인은 괜찮아요. 예, 뭐 예, 그게 컨셉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그 연사 속도를 그 전자식 연사로 하면은 30장에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초당 30장 찍을 수 있는, 40장. 예, 초당, 그 예, 전자식 셔터로 했을 때 초당 30장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뭐 7장, 뭐 14장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예, 근데, 최대 14장이네요, 그럼. 예, 최대 14장이죠. 근데 그 최대 14장으로 찍으면은 기계식으로 찍기 때문에 미러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이 생겨요. 셔터막이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깜빡깜빡함, 예, 예, 아,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그 피사체를 제대로 식별을 못 해가지고 전혀 몰랐네. 예, 못 예,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야생조류나 맹금류 찍는 사람들 아니면 크게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뭐 불편하긴 한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 뭐 저나 흑구리님처럼 야생조류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예. 가격이 뭐 28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예약 판매인 거야. 예, 예약 근데 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좀 예.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블랙아웃이 생기면은 아니, 기회 있을 때도 계속 예. 누구라도 불편하죠. 연사하는 거에서. 연사를 중요하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쉽고 저는 그렇거든요. 예, 그 꼭 아 좀 심각한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계 아. 이게 미러리스기 때문에 뭐 물론 초당 30장 찍을 때는 이제 JPG 노말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계식으로 14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자식으로 그 연사 숫자를 뭐 14장, 7장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만 하면은 뭐 가장 빠르면서 그래도 로우로 찍을 수 있는 숫자가 뭐 한 14장이나 뭐 11장이나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렇게 급 나누기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카메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뭐 후지 XH2S보다 약간 싼 정도인데 예, 예, 그러니까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중에 후속 기종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펌웨어로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문제죠. 뭐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이런 거는 소비자들이 미리 요구를 해가지고 어, 그, 그 미러리스인데 이게 블랙아웃 생기는 게 말이 되냐? 전자식 셔터로 연사 조정할 수 있게 해줘라 하면은 그런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카메라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 대부분 유튜브에서 카메라 리뷰하는 사람들이 그 카메라나 아니면 제작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가 안 되고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고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또, 이거 낭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저는 정치도 그렇고, 지금 뭐, 이재명 때문에 아주 난린데, 민주당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너무, 그렇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의뢰 잘하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뭐 그동안 이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못 느끼시면 할 수 없고요. 지금이라도, 느끼셨다면은 좀 그런 맹목적인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원래 흑구리님이랑 물술이랑 새 얘기만 하려고 하다가, 예, 그래서 뭐 카메라나 이런 쪽에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 말고 그네요. 저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안 봤는데 사실 예, 그렇게 이제 그냥 재테크가 나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D 카드 이제 카드 슬롯이 왜 SD 카드를 마이크로 SD냐 그것도 조금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가격이 지금 거의 280만 원이잖아요. 재테크 나온 가격이요. 네, 그렇죠. 예. 뭐 근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예. 좀 말씀해 보세요. 그 보시 카메라는 예. 사실 뭐 새 찍으라고 만든 카메라는 아니어가지고 요런 부분이 예. 있다 정도만 제가 어필을 하는 거지 뭐 그 카메라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요런 뭐 이렇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만드는 제조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뭐 D500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롭 바디지만은 예전에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DSLR 이제 예, 사용할 때. 근데 예, 지금 풀프레임 카메라 말고는 크롭 바디나 좀 더 작은 뭐 이런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괜찮은 카메라를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연사 속도 빠른 카메라를.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카메라 제조 회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카메라를 원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좀 만들면은 뭐 센서도 요즘에 제가 어제 뭐 인스타 360 고3 샀지만은 요즘 그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뭐 8:7 센서 뭐 거의 정사각형 센서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뭐 프리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찍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새로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가로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SLR이나 미러리스 쪽에서도 센서 포맷을 지금 뭐 계속 3대2만 만들고 있는데 뭐 원형이라든가 정사각형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뭐 야생조류나 이런 거 찍는 카메라들은 연사 빠르고 그리고 센서 비율이 뭐 더 3대2에서 뭐 정사각형으로 바뀐다든가 이러면은 세로 그립이 필요가 없거든요. 촬영할 때. 어차피 나중에 그렇죠. 찍고 나서 크롭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돌, 뭐 예, 돌려서 이렇게 잡거나 뭐 예, 그죠?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원형 센서나 정사각형 센서 이런 거는 미래의 포맷이겠죠, 물론.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를 좀 해가지고 좀 파격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지금 삼성도 지금 계속 보면은 뭐 아이폰의 부품이나 되고 이런 거에 만족하고 있는데 좀 혁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맞아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좀 들어와 봐야 알겠다. 너무 화소수를 늘려가지고 뭐 메인 카메라 뭐 4,800만 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센서 크기는 사실 예, 늘어봐야 어, 거기서 거긴데 예. 화소수가 너무 그 뻥튀기가 돼가지고 사진이 좀 디테일한 맛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안 그래도 센서 크기가 작은데 야간 촬영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그 요즘 폰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소가 높아지면 노이즈 처리를 뭐 소프트웨어적인 물리적인 노이즈 처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노이즈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뭐 예,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뭐 2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뭐 그 고사양으로 올라가면은 예, 그래서 프로맥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예, 이런 거를 그냥 보지도 않고 예약해 가지고 산다라는 게 되게 모험이라는 거를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그런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게 사실은 소비자들의 니드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니즈를 하는 경우는 예, 그거죠. 애플은 디자인 하나로 니즈를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애플은 디자인이 일단은 있으니까, 이제 애플 로고 박힌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이제 환장한다? 그런 게 있으니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거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과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고 이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비싼 핸드폰을 사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예. 차라리 평소에 뭐 밥이라도 좀 잘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런 문제처럼 너무 맹목적인 그런 이런 추종이라든가 이런 게 그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쪽은 한번. 추정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목적으로 추정을 하니까, 아이,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보자면, 맹목적인 추정을 하니까 애플이 그렇게 이제 가격을 올리고, 이제 그런 배짱 장사를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그래,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GOS 사태도 있고, 지난 갤럭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 예, 뭐. 예, 예. 뭐, 그래서 하여튼, GO, 예. 예, 지금 4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라든가 뭐 이재명이라든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냉정을 찾아가지고, 예?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고 또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는 거를 냉정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예,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흑그림님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 맹목적으로 추정하니까 이제 소니 같이 이제 배짱 배짱 마케팅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애플 같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팔아도 아니면 예약 국가 순위를 뒤로 밀어도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 네, 선생님 의견과 이신전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예, 예,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인데 호구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리자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방송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 재밌는 얘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구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